자, 우리 2군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 리군. 자, 지금은 툴 매뉴얼 설명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개념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자료를 만들어서 남겨요. 제가 출장 갔다 오는 사이에 한번 요 내용을 꼭 들으십시오. 저기 셋업에 보면 여기 서브 클래스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죠?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자 보면 TI의 그 DB 계층 구조를 좀 이제 알아야 될 타이밍이 와서, 자 우선은 케이던스사, 우리 그냥 C사라고 합시다. C사는 그 데이터, 우리가 뭐 PCB 예를 들어 심볼이 됐건 뭐 아웃라인이 됐건 여러가지 정보들 인포메이션이 됐건 이거를 몇 개의 서브 클래스로 나눕니다. 예, 서브 클래스로 약간 구분을 지어요. 여기 보이는 요 화면. 그래서 예를 들어 지오메트리 대표적으로, 혹은 컴포넌트 밸류, 혹은 뭐 디바이스 타입, 혹은 엣지, 다 적어보고 있는데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메뉴 팩처링 하고 어널러시스, 그 다음에 패키지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레프 뎁스, 그 다음에 톨러런스, L이네요. L. 소리. 여기 L. 톨러런스. 그 다음에 뭐 유저 파트 넘버, 뭐 이렇게 파트 넘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우선은 이 서브 클래스만 봅시다. 자 지오메트리, 컴포넌트 밸류, 디바이스 타입, 엣지, 매뉴팩처링, 어널라시스, 패키지 지오메트리, 레퍼런스 뎁스, 톨러런스, 유저 파트 넘버, 이렇게 한 10개 정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모두 합쳐져서 우리가 PCB 정보가 되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보드 지오메트리는 PCB, 그러니까 PCB 심볼, PCB 라이브러리랑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 PCB에 부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PCB에 우리 어떤 기구적 어떤 형상, 혹은 홀, 혹은 솔더 마스크, 그 다음에 혹은 실크. 자, 중복된 용어가 이미 익숙해서 중복된 용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PCB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PCB를 구성하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PCB 아웃라인이 있고, PCB를 고정하는 홀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PCB에 보통 이게 일반적인 표준 생산품을 보면 그 녹색으로 이 솔더 레지스트 용액이 발라져 있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바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바르지 않도록 동박이 노출되도록 하는 솔더 마스크, 그 다음에 PCB의 회사 이름이나 회사 로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PCB 심볼, 그러니까 부품이랑 관계없죠. 그러니까는 PCB 자체에 부품이나 회로도랑 관계없이 있을 수 있는 것들.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아웃라인이란다. 저 디멘전 같은 거. 예를 들어 치수 재는 거. 그래서 치수 재는
이 데이터들은 다 보드 지오메트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드 지오메트리는 뭐냐면 PCB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대표하는 데이터들의 묶음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핀 번호. 핀 번호는 패키지에 있네. 핀 번호가 아니라 뭐가 있지?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얘예요. 요게 이걸로 하죠. 자, 지오메트리를 구성하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조립에 관련된 정보 하고 치수에 대한 정보, 아웃라인,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 솔더 마스크. 보드 지오메트리에 있는 실크 스크린, 솔더 마스크는 부품이랑 관계 없어요. 그냥 보드에 설계자가 임의로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회사 이름, 연구실 이름. 우리가 회로도 그릴 때 뭐 명지대학교 이름 넣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PCB 제조 과정에서 명지대학교라는 이름을 넣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드 지오메트리에서 실크 스크린이라는 속성으로 별도로 내가 입력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룸, 예를 들어 룸 같은 거. 룸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설명해 줄 기능 중에 한 개인데, 보드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보드 레벨에서 우리가 회로도 설계할 때요, 어떤 부품끼리 어떤 공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속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워 전원 장치와 관련된 회로도가 있고, 거기에 있는 부품들은 모두 내가 어떤 파워라는 속성을 준다라고 치면 그게 하나의 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전 세계 모든 PCB 설계 회사에서 쓰는 그런 정보는 아니겠지만, 케이던스사에선 회로도의 특정 부품들을 PCB에서 특정 공간에 할당을 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내부에서 사용하는 정보를 룸이라는 정보 속성으로 주는데, 이게 보스, 바텀, 탑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고 제가 잘은 쓰진 않지만 뭐 가이드라인이나 스위치 에어리어 탑, 스위치 에어리어 바텀, 뭐 대표적으로 어셈블리 노트, 어셈블리 디테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쓰는 것뿐인 거지, 다 PCB 레벨에서 부품과 관계없이 PCB 상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형상을 결정하거나 혹은 시뮬레이션, 어떤 기능상의 어떤 조건 혹은 설계상의 조건을 주는 내부 데이터 이름인 거죠. 데이터 그룹의 이름. 그래서 이 보드 지오메트리에 있는 애들은 전반적으로 뭐냐면, 이게 표준이라는 게 아니야. 이게 표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케이던스 4에서 정의한 기준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보드 지오메트리는 PCB와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나타내는 그룹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패키지 지오메트리는 뭔지 훨씬 쉽게 이해가 가겠죠. 패키지 지오메트리는 심볼과 관련, 그러니까는 PCB 라이브러리 만드는 심볼과 관련된 정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패키지 지오메트리를 열어보면 어셈블리 탑, 어셈블리 바텀. 아까 보드 지오메트리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PCB 보드 기준이고, 얘는 부품 자체의 기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PCB 부품 중에는 꼭 전자회로뿐 아니라 어떤 메카니컬한 기구물 같은 거에 결합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PCB랑 어떤 그런 외적 기구물을 붙일 때
어떤 조립과 관련된 정보를 내가 PCB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두 쓰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정보들을 생각해 보면 PCB 부품 그릴 때 충분히 PCB 부품으로 형상 가능한 혹은 PCB 부품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클래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핀 넘버. 여기 노란색이랑 잘 안 보이네요. 약간 색깔을 좀 어떤 걸로 볼까? 그래도 패키지 지오메트리는 잘 보면 핀 넘버, 우리 플레이스 바운드 탑 바텀, 실크 스크린 탑 바텀. 당연히 부품이니까 부품의 모양을 그리는 실크 스크린이 있겠죠. 그다음에 솔더 마스크 탑, 솔더 마스크 바텀.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예를 들어 뭐 꼭 항상 그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품에 써멀 패드가 있어요. 어떤 부품의 밑 하부에. 그래서 거기다가는 그냥 구리를 솔더 레지스터 없이 그냥 구리를 거기는 노출을 시켜라 라는 속성을 아예 부품 그릴 때 부품 디자인 레벨에서 내가 정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 54 자, 예를 들면 또 예를 들려니까 또 부품을 찾아야 되네요. 자, 한번 볼까요? 또 막상 찾으니까 또 원하는 게 안 나오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써멀 패드가 있는 좋은 패키지 예제.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자, 이렇게 참고합시다. 이거는 예제예요, 예제. 뭐 이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5430이라는 우리 복 타입 컨버터인데요. 자, 얘를 보면 여기 부분은 SOIC인데 가운데 부분에 보면 써멀 패드가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품 그릴 때 내가 얘를 핀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솔더 마스크 정보만 줘가지고 우리가 쉐이프가 깔리면 여기 부분이 노출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품을 그리는 레벨에서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솔더 마스크 탑이나 솔더 마스크 바텀 같은 거를 쓸 수가 있다, 내가. 혹은 이런 부품 레벨이 아니더라도 얘도 좋은 예죠. 자, 이게 지금 만약에 탑 뷰라고 치고요,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탑면이니까, 탑 사이드니까 탑 사이드가 아니라 바텀 사이드에 미리 내가 이 부품은 열이 많이 나고 비하가 뚫려 있으니까 바닥면에는 납을 추가적으로 묻혀서 방열을 하기 쉽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바텀면에다가 솔더 마스크 바텀을 따로 그려줄 수도 있죠. 솔더 마스크 바텀을
바텀 따로 줄 수 있죠. 그래서 패키지 지오메트리에 있는 정보들도 이거를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설계자가 결정할 문제지만 부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페이스트 마스크 탑, 페이스트 마스크 바텀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핀 그릴 때 페이스트 마스크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지만 뭐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저는 아직 뭐 이렇게까지 써본 적은 없지만 여튼간에 패키지 지오메트리에 있는 여러 정보들이 대부분 뭐냐면 패키지와 관련된 혹은 패키지 심볼로 내가 뭔가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는 거죠. 많이 쓰는 게 우리 그 플레이스 바운드 탑 이거 그 우리 나중에 PCB에서 그 부품 공간 영역 그 차지하는 디자인 룰 체크할 때 쓰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DFA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바디 센터는 바디 센터 정보, 그러니까는 패키지의 센터 정보. 또 이런 정보가 왜 필요할까요? 그 SMT 같은 거 찍을 때, SMT 찍을 때 이 부품의 가운데는 여기다라는 정보를 이 바디 센터라는 정보를 줄 수가 있죠. 이 정보를 하지 않으면 케이던스는 대체적으로 플레이스 탑이나 바텀 정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그 플레이스 탑 속성의 가운데 부분을 바디 센터로 정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별도로 정보도 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 이 정보들이 실제 부품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부품의 설계 심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벌써 솔더 지오메트리랑 패키지 지오메트리 두 가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봅시다. 예를 들어 지금 거는 눈에 보이는 그건데 예를 들어 레퍼런스 정보나 디바이스 타입은요 패키지에서 같이 묶이기는 하는데 보통 묶이긴 하는데 이건 약간 독립적인 정보로 따로 정리를 했어요. 여기 케이던스사에서.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레퍼런스를 딱 찍어보면은 우리가 보통 PCB에서 실크로 보는 이게 흰색 잉크로 보는 실크 스크린 탑 바텀 정보도 있고 그 어셈블리 정보 그러니까는 PCB 조립 도면에 사용되는 뭐 이런 어셈블리 관련된 정보로도 있고 하고 디스플레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안 써봐서 여하튼간에 이런 정보들로 나눠져 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레퍼런스 정보가 패키지 지오메트리에 포함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패키지나 보드 지오메트리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정의하고요. 진짜 부품의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제어와 관련된 어떤 정보라면 이 디바이스 레프랑 디바이스 타입인데 얘네들은 아예 독립적인 아예 정보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실크 스크린 탑, 실크 스크린 바텀. 요새는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 이게 PCB에 부품이 있으면 부품 한가운데 부품 이름 같은 거나 뭐 패키지 같은 이름 적는 경우가 옛날에는 종종 있었거든요.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 쓰는 분들은 잘 못 봤지만 여하튼간에 실크 스크린 탑이지만 얘는 디바이스 타입을 위한 실크를 만든다 이거지. 그리고 아이고 이거 뭐냐 몸에 이렇게 지워지네. 여기 아까 레프 뎁스도 실크 스크린 탑이 있고 바텀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까지나 저기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한 정보로 쓰이는 거다. 그래서 잘 보면요 보드 지오메트리에도 실크 스크린이 있고 여기 실크 스크린 탑 바텀 있죠. 패키지 지오메트리에도 실크 스크린 탑 바텀이 있어요.
그래서 실크 스크린이라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개인데 걔가 어떤 서브 클래스를 유의하는 거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 L군 이걸 이해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주로 내가 L군한테 알려줄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엣지는 뭐냐면 층수, PCB의 층수를 결정하는 정보예요. 이 엣지가 결정되면 각각의 정보들이 자동으로 다 생겨요. 뭐 예를 뭐냐면 서브 클래스 선택하고 엣지 누르면 이 정보가 뜨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add 이런 식으로 정보를 넣는 거예요. 층을 여기다 컨덕터 이렇게 되면 이게 4층 PCB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VCC 이거 이름은 마음대로 줘도 돼요. 0소 0대 숫자 밑줄, 저는 그거 추천한다고 말씀드리죠. 항상 이렇게 되면 4층 PCB가 돼요.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칼라 다이얼로그 가셔서 스택업, 이 스택업에 보면 이 내가 방금 만든 엣지 성분으로 엣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너무 센가? 빨간색 좀 줄이죠. 빨간색을 너무 센 걸 한 것 같아.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DRC만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4층 PCB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층으로만 보이지만 이 엣지를 설정함으로써 지금 여기 4층 PCB가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엣지는 구리랑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가 실제로 흐르는 정보죠. 그걸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뭐 많이라고 할 거, 드로잉 포맷 이런 거. 드로잉 포맷은 뭐 타이틀 블럭이나 뭐 드로잉 오리진이나 이런 건데, 저는 주로 여기 드로잉 오리진을 써요. 여기 원점, 이 화면 작업 공간의 원점을 드로잉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드로잉 포맷이라는 데 있어요. 연구실은 양산업체나 전문 뭐 이런 업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험용 하는 곳만 쓰니까. 근데 업체에 따라서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문서 양식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가 타이틀 블럭이나 타이틀 데이터로 오토캐드로 그려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드로잉 포맷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컴포넌트 밸류는 잘 안 보니까,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중요해요. 매뉴팩처링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중요하다기보다는 알아야 될 게, 뭐야? 지우개를 냈군요. 매뉴팩처링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딱 봐도 생산 이런 거잖아요. 이거 생산과 관련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포토 플롯 아웃풋. 나중에 아트웍이 다 끝나면 거버 데이터, 그러니까는 거버의 출력 아트웍 파일을 만드는 공간을 지정해 주는 정보가 이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몰라요, 처음에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 거니까. 그런 건 여하튼간에 보다 내가 그린 요 PCB 데이터에서 이만큼을 PCB로 만들고 싶다라고 지정하는 요놈, 요게 포토 플롯 아웃라인이에요.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런 정보들이 다 매뉴팩처링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많이 쓰는 건 아니고 알아둬야 될 게 요거, NC 드릴 피겨 레전드. 이건 뭐냐면요, PCB에 빵빵빵빵 구멍 뚫죠, 드릴로. 그죠? 그거를 그 NC 드릴 정보라고 불러요, 케이던스 사이에서는. 근데 그 정보가 여기서 생겨요. 드릴 작업하는 정보, 드릴 정보.
지금 여기 이거는 아트웍이 안 끝나서 층 정보까지는 안 나왔는데 여기 자동으로 나중에 생기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근데 뭐가 생겼든 간에 NC 드릴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적힌 놈들은 모두 다 뭐냐면 PCB에 드릴 가공을 해서 구멍이나 라우팅을 하는 정보들이에요. 그냥 그런 것도 다 매뉴팩처링에 있다 이거지. 그리고 저도 몇 번 써보고 잘 안 쓰는 오토실크 탑바텀. 이건 뭐냐면 우리 회로도에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회로도 기준이잖아. PCB는 부품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레퍼런스가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PCB 기준으로 레퍼런스를 다시 정렬하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실행하면 그게 오토실크 탑바텀에 생겨요. 레퍼런스 정보인데. 그래서 레퍼런스 정보는 원래 여기 있는데 요거 약간 예외적으로 오토실크라는 명령어 쓰면 레퍼런스 뎁스에 오토실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PCB에서 별도의 자료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회로도랑 연동되는 레퍼런스고 얘는 그냥 PCB 설계자가 새로 정의한 레퍼런스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백 애노테이트도 안 돼. 주의해야 됩니다. 여튼 난 잘 쓰진 않는데 백 애노테이트 안 됐던가?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여튼 간에 잘 건들지 마세요. 이거 잘못 건들면 회로도에 있는 레퍼런스가 싹 다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글로스라고 되는 건 뭐냐면 글로스가 뭐냐면 나중에 여기 이제 PCB 설계하면 나오는데 PCB의 패턴이나 비아나 쉐이프의 형상을 좀 더 EMC, EMI 조건에 맞게 아니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결합도를 향상시키는 혹은 분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추가 가공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걸 다 글로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 툴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싱 작업을 내가 잘 하진 않지만 한다면 특정 영역은 글로싱 작업을 하지 마. 여기는 괜히 엄하게 건드렸다가 수정되면 골치가 아프다. 약간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로싱 하지 말라고 선언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매뉴팩처링은 딱 이제 대충 눈치챘겠지만 PCB 제조랑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에요. 이거는 PCB 가공에 필요한 정보들, 뭐 드릴 정보, PCB를 실제 생산하는 영역에 대한 정의, 혹은 그런 추가 글로싱 작업, 추가 실크 작업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케이던스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최상의 클래스가 서브 클래스라는 제품들이고, 서브 클래스라는 정보들이고, 서브 클래스는 지금 제가 구구절절 떠들었던 보드 지오메트리, 컴포넌트 밸류, 디바이스 타입, 엣지, 매뉴팩처링, 어널라시스, 패키지, 레프뎁스, 톨러런스, 유저 파트 넘버 같은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지오메트리들은 각각의 또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간혹 대표적으로 실크 스크린 같은 이런 정보들은 각각 공간에 공통적으로 있지만 서로가 약간 독립적인 정보들이다. 그러니까 실크 스크린이지만 보드 지오메트리용이냐 패키지 지오메트리용이냐 뭐 실크 레퍼런스 용이냐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방금 여기 쓴 것처럼 이게 뭐랄까 이게 다 셀로판지 같은 거예요. 다 셀로판지들이고 쫙 셀로판지들이 있고 이것을 빗으로 쫙 조사를 해서 하나의 거대한 아트웍 파일을 만드는 거죠. 이 정보들이 다 합쳐져서 아트웍 파일로 보는 거고,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는 화면은 바로
이거 눈깔이에요. 눈깔. 보는 건 각각의 이 정보들을 다 겹쳐서 본 결과물이죠. 아이고. 다 겹쳐서 본 결과물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 끝났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서브 클래스 바꾸던가? 아니, 서브 클래스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겹쳐지는 순서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어떤 정보보다 위쪽에 있게 되잖아요. 밑에 정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아트웍을 오래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수많은 정보들을 다 키고 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정보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정보가 우선순위 낮은 정보를 위에서 덮어버려서, 그러니까 덮은다는 게 오버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오버인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정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서를 가끔 내가 작업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이 디스플레이의 레이어 프라이어티라는 요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건들지 않으면 이 왼편에 디폴트 디스플레이 프라이어티라는 이 순서로 돼요.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비아가 가장 위에 나오고 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리 성분인 엣지 스택업이 나오고 보드 지오메트리 나오고 패키지 나오고. 보셨죠? 패키지보다 보드 지오메트리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보드 지오메트리에다가 내가 뭔가 자료를 넣어놓으면 그 자료가 패키지 심볼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화면 보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있잖아요. 이게 간혹 하다 보면 정말 부품이 먼저 위에 올라와 있길 바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순서를 놓고, 이게 서브 클래스는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내가 몇 개 넣어주면 얘네가 가장 최상위로 올라가고 나머지가 디폴트로 깔려요. 지우는 건 이렇게 지우시고. 대충 알겠죠? 그래서 셋업에서 서브 클래스라는 게 있다는 거, 얘네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간혹 이 정보들을 우리가 다 누적해서 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이거를 정보를 끄냐 크냐에 이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칼라 다이얼로그에서 껐다 켰다 해서 보기 때문에 뭐 모든 정보를 보는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적어도 수종이나 열 몇 개 이상의 정보를 셀로판지식으로 쭉 누적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 가끔씩은 순서를 이렇게 내가 먼저 보고 싶은 정보가 최상위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메뉴상으로 조절할 때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가끔. 모르면 답답하고 알면 도움이 되는. 자, 요 정보 얘기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서브 클래스에서 엣지 말고 서브 클래스에서 클로스 섹션 누르면 아까 그 엣지랑 같은 윈도우가 떠요. 여기서 층수를 결정한다. 층이 몇 개 있을 거냐. 하고 우리는 PCB 시뮬레이션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하이스피드 PCB는 시뮬레이션을 따로 하거든요. 라이브러리도 따로 만들고. 그래서 이 유전체 정보랑 이 동박 거리랑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넣어주면 전문 업체 가시면 또 이런 게 PCB 그 어떤 뭐 열해석 분석이라든가 어떤 신호 고속화하는 그런 PCB 모의 실험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되죠. 자, 그 정도면은 우선 아주 기초적인 상황들은 이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옆에 팝업 윈도우 3개가 있는데, 얘는
선택한 명령어에 따라 달라져요. 얘는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딱 봐도 이거 알겠죠? 이거를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 이걸 클래스, 얘를 서브 클래스, 이런 식으로. 얘가 엣지에 탑을 고른 거예요. 지금 속성을. 아마 이거 와이어 그리는 명령어 실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명령어에 따라 이 창 정보가 달라지는데, 여기 위에 두 개, 이 두 개가 방금 설명해드린 클래스, 서브 클래스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파인드는 오브젝트들 종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명령에서 어떤 명령을 선택하면 그거에서 선택 가능한 셀렉션 필터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셀렉션 필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명령어들이 막, 아니, 저 층이 여러 개 막 화면에 보이고 있어도 내가 여기서 심볼을 고르거나 뭐 C라인, 아니, 여기서 C라인이 우리가 그냥 구리 패턴이에요. 구리로 된 라인이고, 그냥 라인은 그냥 구리가 아닌 인포메이션 라인, 아니면 실크 스크린, 이런, 그러니까 구리가 아닌 나머지 라인들은 다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C라인 세그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C라인이 있다고 치면, 이미 말했지만 이거 전체가 C라인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는 C라인 세그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세그라고 붙어있는 놈들은 쪼가리 정보야. 하나 딱 원 와이어로 된 쪼가리 정보.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 라인이었다면 이거 전체가 라인이 되는 거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각각이 다 뭐냐면 라인 세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더스 세그는 대부분의 C라인과 라인은 PCB 정보들인데, 이제 아트웍 하다 보면 뭐냐면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생기는 라인 정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디멘전 혹은 NC 드릴, 이렇게 자동으로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엔 점선 면의 정보를 이용하니까 선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나머지, 여기 말씀드리는 거 뺀 나머지는 다 어더스 세그예요. 그래서 가끔 C라인이랑 라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라인 정보가 선택이, 내가 지우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선택도 안 된다면 그건 다 어더스 세그예요. 그리고 뭐 특별할 게 없네요. 비야, 핀, 넷, 쉐이프, 나머지는 잘 안 써요. 텍스트 좀 쓰고, 뭐 레츠니스나 레츠티스는 뭐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과자 버전에서는 얘네 선택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쓰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선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튼간에 중요하게 쓰는 몇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여기 요 맨 아래 창은 뭐냐면, 아까 클래스랑 서브 클래스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여기는 다 엣지랑 관련된 거예요. 엣지 혹은 스택업이랑 관련된 거여서 탑, VCC, GND, 바텀, 그리고 엣지, 비야, 핀. 플랜 기능은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게 아마 17점 버전부터 아마 16.6도 나오나? 잘 모르겠네요. 이게 플랜이 뭐냐면요, 같은 속성이나 같은 쪽으로 배치하고 싶은 신호들을 하나의 플랜이라는 걸로 묶어서요, 대표 라인 하나로 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케이던스 툴 쓰다 보면 나오는 기능인데, 아직 그렇게까지 고급진 기능은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안 써봤고요. 여튼간에 엣지, 핀,
비아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엣지라는 건 그냥 구리라고 보시면 생각하면 돼요. 구리. 그리고 구리를 내가 탑, VCC, GND, 바텀으로 나누는 어떤 층별 데이터로 나누는 순간 엣지는 스택업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적 형상으로 인해서. 하고 각각의 그 형상은 엣지 성분이랑 핀이랑 비아 세 가지로 정보가 구성되고, 이건 실제 구리니까. 근데 플랜은 구리는 아니지만 어떤 설계 방향, 이것도 구리네요. 이게 선을 대단위로 자동으로 생성하거든요. 얘도 구리긴 구리네. 그러니까 여기 있겠지. 여하튼간에 패턴을 생성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기초 아트웍 하는데 필요한 설명들이 다 된 것 같아요. 개념적인 걸로 여기 있는 정보들을 막 지금 이건 쓰는 메뉴가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면 이제 어떤 메뉴를 골랐을 때마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정보의 변화에 대해서 큰 이질감을 아마 못 느낄 거예요. 좀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또 기타 질문이 들어오면, 요청사항이 들어오면 그 시점에 맞는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줄게요. 자, L군 파이팅. 자, 참고로 제가 아마 2007년인가 8년인가 PCB2를 처음 배웠는데, 그때도 한번 얘기했죠. 툴을 배우는 거는 이틀에서 5일이면 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얼마나 빨리 배웠어,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하는가가 중요해요.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빨리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런 거를 많이 등한시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대량 생산, 패스트 팔로우 이런 기법일 땐, 이런 거 할 때나 먹히는 방법이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동작을 구현하는 이런 어떤 선행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먹혀요. 빨리 하면은 돈만 들어가. 특히나 삽질하면 돈이 더 들어가. 중요한 거는 실수가 있고 다시 하겠지만, 내가 이해한 상태에서 정량적으로 내가 목표한 어떤 의도를 잘 반영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인터넷에 내가 최호성이라는 분 되게 좋아하는데, 뭐 강의는 다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듣는데, 이분이 가끔 이분은 그 PC 소프트웨어자는 프로그래머신데요. 저도 언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생각을 이분의 말로 하시더라고. 그 뭐냐면, 툴을 배우는 건 금방 배워. 몇 달 만에. 근데 문제는 그거를 내가 의도한 바대로 쓰는 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 이분도 그걸 알고 계셔. 이분도 비주얼신가 시불불인가 막 설명하시면서 중간에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툴을 배우는 건 학교가 됐건 학원이 됐건 몇 달만 배우면 돼요. 뭐 3달? 뭐 이것만 배우면 되는데, 중요한 건 프로그램을 배웠으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죠. 시언어를 배웠다, 뭐 비주얼 C 툴을 배웠다, 그러면 게임을 만들 수 있어야지. 게임을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툴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게임을 정말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자면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야. 이분도 이거를 알고 계시더라는 거지. 학교를 졸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최종 학력에 준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PCB 설계도 다 마찬가지라서 그대가 배웠던 전자회로, 회로 이론, 전력전자 지식을 기반으로 빨리가 아니라 이해하고 정량적으로 나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해. 이거가 된 상태에서 스피드하게 하는 게 능력이고 경험인 거지, 속도만 빠르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작업만 다시 반복할 뿐이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처음 배우고 처음 툴 어느 정도 나 혼자서 막 할 수 있을 때까지도 3년 걸렸던 것 같아. 네, 이분이랑 우연히도 같은 연수를 말했는데, 물론 나는 혼자 독학 처음에 배울 때만 회사 가서 배우고 그 후에 쓰는 거는 독학으로 했거든. 근데 누가 옆에 있다고 더 빨리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클릭 속도만 빨라졌겠지, 회로를 이해하고 하는 거는 진짜 다른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고민하시면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형,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죠? 당연히 원래 속도가 더디죠. 처음인데. 거다가 이해하고 내가 의도까지 반영하려면 쉽지가 않죠. 어떤 방법이 맞는지 모르잖아. 패턴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부품 배치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건 몰라. 내가 어떤 이론적인 걸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지만 나오는 결과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번의 반복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뜻을 크게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해결될 문제일 거고, 단지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걸 인정하고 작업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여튼간에 또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알려주고 할 테니까 열심히 하셔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잘 하기를 바래요. 빨리 마무리하라는 게 아니라 잘. 물론 교수님들은 빨리를 원하시겠지만 나는 잘이 더 중요해. 자, 일단 여기서 맞추죠. 다음에 봅시다. 월요일날 출장 가니까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보겠죠. 그때 한번 또 중간 했던 거 작업들 얘기해주고 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고하세요.